잘못 넣었어요. 자, 그 107쪽 가보죠. 오늘 이제 2절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여기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그래도 맞춰야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자, A가 개공입니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개설 등록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 가지고 만약에 자, 의뢰인 갑이 와서 자, 이 집이 땅을 나 경매 좀 받아달라라고 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매수 신청 대리라고 그래요. 매수 경락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공이 이거 하려면 이제 법원에 가서 등록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됩니다. 의뢰 등록한다고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자, 의향관 1번 등록하러 갑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개공만 할 수 있어요. 개공이 아닌 저같이 지금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개공만 할 수 있어요. 동아리 크게 쳐. 개업협회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 옆에 당구장 표시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게 아니야. 법원행정처장 X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돼. 그럼 우리 이제 안동에서 이제 이 매수신청 대리인 되려면 어느 부분에 가서 등록해야 돼요? 지방법원장. 안동법원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지방법원이잖아. 안동은 지방법원이 아니야. 지원이야. 쬐까만 하잖아. 안동이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지방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법원장입니다. 지원장이 아니고 안동, 예천, 봉화, 영주 정부 대구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어디 가서 해요? 그거는 안동시청이죠. 그거는 사무소 소리지. 안동시청이고 시장 군수구청장이잖아. 요거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합니다. 이거는 중개하는 게 아니고 경매를 대신 등록해 주는 거니까, 대리하는 거니까. 경매는 법원에서 하잖아요. 자, 그 점 조심하고 2번에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대상물은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아요. 옆에 중개대상물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5개 어떻게 외웠죠? 토건, 입, 광공 5개 다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건, 입, 광공, 토건, 입, 광공 다 대신 경락받아줄 수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 요걸 자주 나와요. 자,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 외우는 방법은 바로 옆에 매각기일 당일날 매각기일 우리 매각기일은 월요일 하세요. 월요일 당일날 지방법원에 참석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자, 당일날 할 수 있는 것만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걸 못 한다는 거야. 당일날 그렇게 외우면 돼. 당일날. 자, 1번 갑니다. 당일날 가면 딱 뭐 해야 돼? 우리 당일날 가가지고 오늘 경락받을 물건이 뭔가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뭐 가지고 들어가야 돼? 우리 입찰 보증금 가지고 들어가야죠. 1번 매수신청 보증 제공입니다. 매수신청 보증, 이거 바로 입찰 보증금 납부하는 거죠. 몇 프로야? 저거 무슨 가격이 몇 프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최저 매각 가격 10%. 이것도 우리 개공이 대리해서 입찰 봉투에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당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2번 가장 중요한 입찰표 작성과 제출이죠. 입찰표 작성. 그럼 내가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니까 내가 1억 1천을 쓸 거냐, 1억 5천을 쓸 거냐, 2억을 쓸 거냐 써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등 신고도 가능해. 3번 차순위 매수신고도 가능합니다. 내가 2등 하겠다라고 차순위 매수신고도 할 수 있어요. 4번. 이제 만약에 떨어졌어.
1등, 2등 다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10% 받아와야 되잖아. 그날 4. 매도 신청 보정 돌려달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할 수 있어요. 당일날 10% 받아옵니다. A 하고 와서 이제 소주 한잔 먹는 거야. 떨어졌다고. 다음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당일날 할 수 있는가?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할 수 있어요. 당일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공유 지분 경매에서는 내가 공유자니까 우선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우선 매수 신고 가능합니다. 또 5번, 6번 비슷하면 6번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우선 매수 신고도 가능해요. 자, 임대주택법에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임대주택이 경매 들어가면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규정이 있어요. 내가 이제 임대주택에 지금 임차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자, 아파트가 연립이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당일날 하는 거니까. 그 다음 7번. 공유자의 우선 매수했다가 포기 가능하죠. 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당일날 가능합니다. 자, 당일날 내가 공유자다 우선 매수했다가 바로 포기한다 할 수 있어요. 또 차순위 매수 신고 지위도 포기한다는 행위 할 수 있어요. 요 7가지만 대리할 수 있어요. 요 7가지 외에는 대리를 못해. 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당구장비에 3개 나오죠. 자, 그 날짜 아니고 다음에 하는 겁니다. 보세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는 언제 하는 거야? 예? 경매가 다 끝나고 잔금 들어오고 나서 배당 기일 나가서 배당 요구야. 그럼 한 달 후에 하는 거잖아. X 한대요. 그다음에 항고도 7일 이내에 하잖아. 7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도 명령도 잔금 내고 나서 6개월 내잖아. 이것도 안 되죠. 당일 하는 게 아니잖아. 인도 명령 신청도 명도 소송도 매도 신청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 배당 요구, 적시항고, 인도 명령 신청, 명도 소송은 자, 매각기일 당일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못합니다. 배우는 방법이 쉬워요. 당일날 하는 거 아닌가? 자, 이번엔 의무가죠. 자, 의무에서 양거래 1번에 확인 설명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에서 확인 설명이야. 자, 1번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표시해주고 권리관계죠. 그러니까 뭐 내가 경락받을 거냐 그 물건 표시죠. 토건 입광공 표시와 권리관계. 자, 2번 법률 규정에 따른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제한사항.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야. 3번 매도신청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경제적 가치. 자, 요게 이제 이거 경락받으면 가격이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입니다. 다음 4번 아까 배웠던 거이. 자, 소멸당하느냐 인수하느냐. 4.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 즉 경락을 해서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줄거되어 부담할 거냐 인수해야 될 권리 등 사항. 그러니까 먼저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인수와 부담 사항을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다음 2번 이제 금지행위도 가끔 나오는데 금지행위는 우리 중개 대상물의 금지행위를 생각하면 돼요. 중개 대상물 금지행위 이렇게 어떻게 했죠? 매, 알, 초, 판 그죠? 매알, 초판 정직, 상투, 시세단체 그거랑 비교해가면서 그죠? 1번 이중으로 하면 안 되죠. 이중으로 매도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이중 대리인 신청하면 안 됩니다. 금지. 2번 매수신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으로 매도신청하는 행위. 자, 이런 거죠. 자, 이 물건을 이 건물을 자 대리에서 경락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럼 대리인으로 경락을 받아줘야지. 자, 매수신청 대리인 자기 자신이 직접 낙찰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이해관계죠.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자기가 직접 그걸 경락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3번 동일 같은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A.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대리인 되면 그죠? 쌍방대리 안 되잖아. 쌍방대리 X. 빌려주면 안 되겠죠? 4번 명의대여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A. 너무 쉬운 거고. 5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 사용하는 A. 6. 경매 입찰 방해죄 죄에 해당하는 A. 경매나 입찰 방해죄도 있습니다. 다음 7번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A.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다음 3번에 공정한 업무 수행 및 매각 장소에서 질서 유지 업무는 상식이고 4. 비밀 준수 업무죠. 5. 자 개시 업무 기억합니다. 자 경매 신청 대리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시할 게 3개 더 있어요. 저쪽 보세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게 5개. 뭐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또 까먹었죠? 저 게시 5개 했잖아. 뭐뭐 게시야? 사자 등 보보. 게시해놨죠, 저기. 사업자 등록증, 자, 공인중개 자격증, 사자 등 등록증, 보증관계 서류, 중개보수표. 다 까먹었어요? 그래. 앞으로 와보자. 우리 머리가 나쁘다는 걸 다시 한번 하기로 옵니다. 다 맞춰보죠.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자, 우리 게시사항 봅시다. 게시사항이 몇 페이지냐. 한 개씩 까먹어가면서 외워야 돼. 26페이지 와보세요. 26페이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한테 공부할 소리를 안 해요. 공부가 힘들다는 걸 알거든. 26.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공부하면 애들은 따라서 내. 야, 따라서 해. 말을 안 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제 그래서 학교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자, 2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사업자 등록증 등 개시 업무 바로 이겁니다. 외우기 어떻게 오라 그랬죠? 다음 장 페이지 사자 등 법어 사자 등 법어. 답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개시 안 한다. 이게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자, 외우는 방법. 개시 장소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돼. 자, 개시사항고 5개 나왔죠? 사자 등 법어 1. 사업자 등록증 중요 표시하세요. 이게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저작년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은 개시 의무가 없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개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죠. 원본. 당연히 소공이 있으면 소공 자격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2. 중개사무 등록증 원본.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증 원본입니다. 4. 중개보수와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보수표. 5.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자 등 보보. 자, 외울 때는 항상 이 운율을 넣어서 외우라 그랬잖아. 사자 등 보보 사자 등 보보. 여기 내가 그죠? 어딘지를 못 알아보겠지. 외우긴 외웠는데 어딘지가 안 돼.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우리도 이제 문제 푸는 게 나중에. 사자 등 보보. 자, 이걸 이제 사자 등 보보를 안 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과태료 맞죠? 이용했으니까 오른쪽 5번 더 갑시다. 간판 철거하는 거. 간판 철거 3개 뭐죠? 이 배치, A 배치, 이 배치입니다. 간판 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경우. 2. 폐업 사실 신고한 경우. 3. 개설 등록 취소 처분당한 경우죠. 이 배치, 예, 간판 철거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사자 등 보보 이 배치.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거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109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1. 매수신청 대리도 등록하니까 등록증을 게시해야 돼요. 매도신청 대리 등록증. 다음 2번 보수표가 있어요. 매도신청 대리 등 보수표. 그리고 3.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보정설정해야 됩니다. 등록증, 보수표,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세 가지 다 게시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개공이 자 보정설정 아니 거기 받았다면 8개를 게시합니다. 자 매도신청 대리 등록증, 매도신청 대리 표수표, 3. 보정설정 증명서류 해서 개공은 이제 개공이 원래 붙일 게 5개, 매도신청 대리했다 그러면 3개 더 해서 8개를 게시해야 돼요. 자 6번 갑니다. 명칭 표지 제한 땡땡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동그라미에서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표시하면 꼭 그 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은 자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이나 법원의 휘장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끔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자, 4, 7번에 신고문을 외우지 마세요. 나오면 틀려주고 헷갈리기 때문에 외우지 말라는 거야. 다음 8번 갑니다. 사건 카드하고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가 이제 달라요. 아까 개공하고. 자, 개공해서 확인설명서는 몇 년간 보존하죠? 확인설명서 몇 년간 보존해? 자,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해야 돼? 3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5년이야. 조심해야 돼. 사건 카드하고 매도신청 대리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고 나면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해야 돼? 3년이잖아. 그거는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갑니다. 자, 우리 보존 의무. 자, 우리 전속 중개계약서죠? 전속 중개계약서. 다음에 지금 확인설명서. 다음에 거래계약서죠? 이 보존기간 다르죠? 이거 몇 년이죠? 두 개는 3년. 이거는 5년 보존하잖아요. 요게 이제 중개사 나오는 거고, 지금 대리 등록했을 때는 조심해야 돼. 사건 카드하고 이 확인설명서는 아니야. 이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고 이거는 경매에서 신청 대리의 확인설명입니다. 이거는 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5년이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건 카드와 매도신청 대리 확인설명서는 5년입니다. 5년 보존. 자, 뭐 영수증은 보존 안 합니다. 영수증은 보존하지 않아요. 자, 3번에 이제 매도신청 대리 수수료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얼마 받는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공을 했어. 내가 이제 매도신청 대리 할 거냐 안 할 거냐 보수 때문에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요. 보세요. 1.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만 해줘도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내에서 협의해서 받습니다. 50만 원 내. 거의 50만 원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권리 분석만 잘해주고 취득만 잘 알선해주면 50만 원 이내 협의입니다. 내가 또 대리까지 해주겠다 그럼 더 받죠. 2번입니다. 2번. 매도신청 대리해줬다. 대리하면 수수료가 1. 매수인 즉 경락인 1등 경락이 됐어요. 경락인이 만약에 된 경우는 감정가의 10%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 감정가의 1% 생각해 보세요. 감정가 만약에 100억에 감정했다. 거기 1%야. 1억이잖아. 크단 말이에요. 10억이 감정가다.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경매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근데 애석하게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2등이나 3등이나 4등.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2번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즉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50만 원 내에서 협입니다. 자, 그럼 저 차비는 받아야죠. 그 다음 3번 실비 차비입니다. 30만 원 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근데 최소한도 만약에 떨어져도 50만 원 더하기 30, 한 8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쫑 쳤어요. 자, 다 끝나서 다음 페이지 갈까요? 완전 뽀개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완전하게 뽀개입니다. 여기서 최소한도 한 20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박스 옆에 적으세요. 심심할 때 읽어보자. 이렇게 심심할 때 읽어보자. 애울라 그러지 말고 애울라 그러면 머리 아파. 그럼 심심할 때 자, 한번 보죠. 등록 한번 봅시다. 등록 동그라미 1 개업 공인 중이다. 등록은 어디 가서 하죠? 같이 해봅시다. 복습이니까 사무소 소재지죠. 앞에 법이니까 붙였잖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안동에서 한다. 안동시장. 예천에서 한다. 예천군수. 강남구에서 한다. 강남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했지만 이 중개사무소 등록이 아니고 자, 이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다고?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그래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다음 2번입니다. 개업 공인 총별 변경. 총별이 뭐냐면 자, 법인에서 개인으로 법인으로 총별 변경은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왜냐 개인이 법인으로 가니까 법인이 개인으로 가면 반납하고 새로운 총별에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 개인이 법인으로 법인이 개인으로 바뀌니까. 다음 3번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죠? 인장 등록은 기업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니은이 인장 변경합니다. 도장이 하도 이제 많이 찍어서 도장을 참 돈 많이 벌겠네, 그죠? 깨졌어. 그러면 변경을 언제 빨리 해야 빨리 변경. 7일 내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 등록합니다. 자, 이제 신고하러 가죠. 신고가 많아요. 신고. 1.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무조건 분사무소 나오면 주된 사무소 가야 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다음 2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죠. 이전 후 10일 내 동그라미. 이전 후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그러니까 안동에서 예천으로 사무소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해야 되잖아.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후 어디다가 예천군청의 군수한테 신고해야 돼. 3번. 자, 우리 휴업은 3개월 초과해야죠.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등록관에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다음 4. 업무 보정 설정 신고죠. 기업 중립표시 하세요. 등록 후입니다. 개설 등록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정 설정 신고해야죠. 우리 개인은 얼마죠? 개인 보정료 얼마?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그거죠? 분사무소도 2억 이상. 니은 보정기간 만료로 인한 보정 재설정 신고입니다. 보정기간 만료 전에 해야죠. 만료 전에. D거대 보정 변경 신고. 리얼의 손해배상 후 재설정 신고. 이거는 15일 내입니다. 손해배상해 줬으니까 15일 내에 재설정 후 신고합니다. 다음 5. 협회에서 만약에 지부나 지회를 만들었으면 신고죠. 지부 또는 지회는 설치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자, 기억 지부 설치는 누구한테 신고하죠?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
니은의 지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인가는 딱 하나밖에 없죠. 협회는 설립인가입니다. 협회 설립은 국장의 인가받아요. 인가받고 옆에 적으세요. 인가받고 설립 등기해야죠. 그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협회는 인가받고 설립 등기한 때 성립해요. 자, 승인 받는 거 2개. 1. 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제죠. 공제. 그죠? 공제 규정을 제정하고 변경은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다음 2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운영 규정 제정 변경은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다음 보고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자, 기간 갑니다. 기간 너대 문제 나오죠? 기간. 자, 하나씩 이제 가보죠. 기간. 이놈의 기간 참 머리 아픕니다. 자, 미리, 동그라미, 미리 사전 신고하는 거. 아까 잠깐 했어요. 미리 사전 신고. 자, 사전에 미리 한 거. 자, 우리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때만 신고하죠? 3개월 이상이 아니야. 초과입니다. 초과는 만 외워야 돼. 3개월 초과.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돼. 3개월 초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업, 폐업은 항상 같이 묶고 다녀요. 그 다음에 휴업 재개, 휴업했다가 휴업 재개 신고죠. 그 다음에 휴업 기간 변경. 이 4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휴업 3개월 초과, 폐업, 휴업 재개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는 미리 사전에 합니다. 사후양 안 돼요. 사전. 휴업, 폐업 등의 4개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 초과 휴업, 초과 동그라미, 초과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또는 휴업 기간 변경 신고, 중개업 재개 신고, 이 4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요거는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 미리 사전 신고하는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다음 지체 없이가 굉장히 많죠. 지체 없이는 대개 이제 공무원들이 많죠. 자, 분사무소 설치 사실 통보합니다.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살짝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즉 강남구청장이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다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의 공개 내용 통지해 줘야죠. 자, 정보 공개했을 때 전속에서 문서로서 어린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때 통지는 공고는 7일 내야 되죠. 일간신문이나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는 7일 내 공개해야 돼. 공개했다고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죠. 다음 컨닝한 사람한테 부정행위자 조치. 자,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 대표는 뭐죠? 가로 열고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는 자, 컨닝한 사람 잡았어요. 그럼 컨닝하고 걸리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쳐? 부정행위 몇 년 동안 시험 못 쳐? 5년이죠? 5년 동안 시험 못 친다고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 왜? 5년 동안 시험 못 치게 하려고. 다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조심해야 돼. 주된 등록 지체 없이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제 자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여기 이제 A가 강남구의 이제 법인입니다. 당연히.
법인 사무소를 설치했어요. 강남구. 그 다음 분사무소를 우리 안동에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 하죠? 안동이에요? 주된 사무소예요? 여기다 아까 했잖아. 어디 하죠? 주된 사무소 합니다. 여기 설치 신고했어요. 그 다음 등록증은 한 개잖아.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죠.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분사무소를 안동에 있다가 예천으로 옮겨요. 자, 분사무소 이전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어디다 신고한다 그랬죠? 예천이에요? 안동이에요? 강남구청이에요? 강남구청입니다. 항상 분사무소 나오면 강남구청이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안동시청하고 예천군수는 이전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양쪽 다한테다가 이전 신고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전후 둘 다 양쪽 다 고정 조심해야 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즉 강남구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안동, 이전 후 예천 두 군데 다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여기 이제 안동 하고 양쪽 다 이전했구나 알고 이쪽은 이전했구나 안다는 거죠. 양쪽 다에게 주된 등록관청에서 통보해 줍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 이전 서류 송부는 이거는 법인이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자, A가 안동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했어요. 개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소를 옮겨요. 자, 도청으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자 사무소 이전은 이때는 어디다 신고하죠? 어디다 신고해? 이전 후 여기다 신고한다 그랬죠? 10일 이내에 여기다가 신고합니다. 네, 여기다 인테리어 같은 해서 신고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그동안 얘한테 이제 뭐야? 업무정지 같은 거 때렸잖아. 행정처분 서류가 A가 가지고 있잖아. 이런 서류를 이쪽으로 다 송부를 해줘야죠. 송부하는 거.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공무원끼리니까 지체 없이. 이전 서류 송부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하게 됩니다. 서류 송부는 예컨대 행정처분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다음 거래 체결 사실 통보. 이거는 거래정보업자죠. 개공사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 시 지체 없이 체결되었다고 통보해 줘야 돼. 그래야 이제 거래정보망에서 다운 시킨단 말이야. 다음 자격정지 통보입니다. 자격정지.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면 줄거세요. 시도의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자격정지를 누가 때리니까? 자격정지를 누가 때리죠? 시도의사가 하니까 시도의사에게 자격정지를 때리라고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다음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합니다. 아까 했던 거죠, 그죠?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이거는 보고합니다. 자, 적시는 딱 한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여기 작년에 나왔죠. 적시 딱 하나. 자, 적시가 빨라요, 지체 없이가 빨라요? 또 물어봅니다. 예? 이겁니다. 자, 공무원이 밥을 먹고 있어 지금 시간이라고. 적시 그럼 숟가락 넣고 아래 음바 이 적시야. 숟가락 넣고. 근데 지체 없이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다 끝나고 나서 1시 이후에 주는 게 지체 없이야. 공무원한테는 지체 없이가 많아. 적시는 한 개밖에 없어. 왜? 밥 먹다가 숟가락 넣고 줘야 되니까. 한 개야. 그럼 뭐예요? 바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와서 지금 막 계약서 써야 돼. 계약서 써야 돼. 적시 써야 되잖아. 안 그러면 손님 가버리니까. 갑니다. 휴업 재개 신고했을 때. 내가 이제 휴업 신고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와서 계약서 쓰자 그래. 빨리 써줘야 되잖아. 지체 없이가 아니라 적시야.
휴업 재개 신고 받으면 등록증을 즉시 반납해 줘야 돼. 그래야 즉시 와서 계약 쓰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휴업 신고해가지고, 자, 휴업 신고하면 등록증을 누구한테 반납했어요?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누구한테 반납했죠?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 안동시청에 반납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받아와야 계약서 쓰니까 즉시 반납합니다. 휴업 재개 신고하게 되면 등록청이 즉 안동시장이 등록 즉시 반납. 이게 작년에 출제됐고요. 다음 5일 내로 이거 하나야. 5일 이내 중개사무소 자격 취소됐을 때 통보하고 보고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어요. 자, 자격 취소했다. 자격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자격 시험 몇 년 시험 못 봐? 3년 시험 못 보죠. 3년. 아까 컨닝하다 걸리면 몇 년? 5년. 자격 취소하면 3년이잖아. 자격 취소지 걸리면 5일 이내에 다른 시저자에게 시험 못 치니까 3년 동안 통보해주고 국장에게도 보고해야 돼. 자, 기억 잘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다른 시저자에게 통보해주고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5일 내외 시험 못 치게 하려고 3년 동안. 다음 7일 내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해줘요. 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개설 등록됐습니다 라고 통지해줍니다. 서면 통지. 그럼 옆에 제가 통지 받았죠? 그럼 어디로 가죠? 보정보험 들어가야죠? 보정 설정을 하러 갑니다. 공제 설정하러 갑니다. 왜 그래요? 등록번호가 있어야 공제 가입할 수 있으니까 등록번호. 다음 인장병력 등록 7일 내 아까 했죠? 7일 내 변경 등록.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7일 등록증 반납입니다. 자,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7일 내 시도지사에게, 이거는 자격증 반납이죠. 자격증은 누구한테 반납?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누구한테 반납? 등록증은 등록관청에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누가 했어요? 시도지사가 했잖아. 시도지사한테 반납 안 하고.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했으니까 등록관청에게 7일 내 반납해야 돼. 이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 아파트죠. 이복의 반반 패정. 다음 10일 내 가보죠. 10일 내.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인테리어하고 이전 후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 다음 고용관계 종료 쫑도 10일이죠. 종료 신고도 쫑 치고 종료일 후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후 10일 내. 다음 등록관청에서 협회 통보 10일 내입니다. 갑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다음 달입니다. 자,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과태료는 지워버리세요. 시험 외우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는 지워버리고. 다음 15일 내 중에 표시합니다. 15일 내 업무 보정 재가입하고 보전이죠. 자, 보정보험이나 공제는 15일 내 재가입.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줬을 때 얘기입니다. 자,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보정보험이나 공제는 15일 내 재가입하고, 공탁은 부족된 금액을 보전해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15일 내. 다음 30일 내가 많죠, 그죠? 30일 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적은 걸 먼저 외우세요. 적은 건 15일 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다음 30일 내 가보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죠. 자,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바로 우리 컴퓨터 거래정보망이죠. 거래정보망 우리 한방에 하고 있잖아요. 한방.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우리 매매계약하면 실거래가 신고죠.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내입니다. 30일 내. 자, 같이 묵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30일 내죠.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도 30일 내. 해제 신고도 30일 내.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마찬가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다음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또는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로 30일 내. 다음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기한은 개인 묘지 설치 후 30일 내. 설치 신고 이 정도는 기억하죠. 개인 묘 설치 신고하고 나면 안동시청에 30일 이내에 설치 신고해야 돼. 자, 90일 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고입니다. 공고. 곧 공고하겠네요. 이제 90일 되니까 다음 달쯤 공고합니다. 시행일 90일 전에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90일 내입니다. 확정 고시죠. 거기 관보는 서울신문을 의미합니다. 서울신문. 일간신문 우리 조중동 얘기죠.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시험 90일 전에 확정 공고합니다. 다음 1개월 이내에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가장 좋은 거죠. 내가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합격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 줍니다. 합격 11월 28일 날 띵동 하고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막 메시지 와요. 여기 띵동. 띵동 받고 1개월 이내 자격증 찾으러 가면 됩니다. 1개월 내에 교부해 줍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이죠. 포상금. 우리 포상금 50만원짜리 그죠? 50만원씩 50만원짜리 포상금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그 밑에 거래신고법 치고 애우지 마세요. 접수 2월 치워버리고 애우지 마세요. 포상금 그다음 1개월만 해요. 다음 3개월.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죠. 전속중개계약.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은 3개월입니다. 전속은 3개월이다. 다음 3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 승인하는 거죠. 자,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정하여 국장이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합니다. 승인 3개월 이내. 그 다음 협회 공제 실적은 3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죠. 회계년도 종료 후 협회의 3개월 이내에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협회 공제 실적. 협회 가장 중에 공제잖아. 공제사업. 다음 3개월 초과 동그라미시래요. 초과 휴업기간 신고. 휴업기간 신고는 3개월 초과 있을 때만 합니다. 휴업기간은 3개월 초과시만 휴업 시 주택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3개월 초과. 등록 후 업무 개시. 자, 등록 통지 받았어요. 개설 등록하러 갔는데 우리 안동시청에서 등록됐습니다 라고 등록 통지 받으면 업무 개설 해야 되는데 등록 통지 받고 3개월 초과 업무를 미개시하면 이것도 휴업 신고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등록 후에 3개월 초과 업무를 미개시할 때도 이때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휴업 신고는 자, 개업해가지고 3개월 초과 휴업하거나 처음부터 아예 개설 등록했는데 홍보받고 3개월 초과해서 개업 안 할 때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6개월 내 해원 조금 쉬었다 하죠? 결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